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여성장애인 기본법 발의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16회 한국여성장애인 대회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명아 기자가 전합니다. 제16회 한국여성장애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과 근절을 주제로 이번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회에서 여성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위해 여성장애인 기본법 발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여성장애인과 관련한 조항이 있는 법은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단 2개. 심지어 이마저도 여성장애인의 입장이 명확하게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려로서 마련한 법조항이 아닌 권리로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2008년 그 전후로 해서 여성장애인 지원법이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노력을 해왔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지만 이제는 더 멈출 수 없다. 여성장애인 기본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그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에 관한 모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여성장애인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이하가 57.8%로 절반이 넘습니다. 이처럼 교육, 경제, 폭력 등 차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유산이나 사산, 조산한 지 약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임신, 출산, 양육비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지원 적용 대상을 출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하며 분만 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전국 학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만여 곳이지만 정작 전담 사서가 있는 곳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전담 교사나 사서를 두는 의무 규정이 없어서인데요. 사람이 없어 하루 몇 시간밖에 운영을 하지 못하는 학교 도서관, 박준성 기자입니다. 구도시민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등교한 학생들이 한참 붐빌 오전 시간이지만 학교 도서관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학교 도서관은 전담 사서가 없어 낮 12시부터 3시간만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로 겨우 도서관을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학생들의 도서 대출을 도와주지만 독서 교육은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전문적인 선생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아이들 지도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선생님이 계시면 아무래도 아이들 독서 지도라든지 도서관 운영 시간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고 2015년 기준으로 전국 11,600개 학교 중 도서관이 없는 곳은 67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학교 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99%를 넘는 학교가 도서관을 설치했지만 정작 전문 교사나 사서를 배치하지 않은 곳이 태반입니다. 도서관을 운영할 전담 인력은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배치해도 그만, 배치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이 때문에 정규직이나 계약직 사서교사, 사서가 있는 학교는 전체의 44%에 그쳤습니다. 마땅한 전문 인력이 없어 좋은 도서관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학교 도서관 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준성입니다. 2030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가 2030 직장인 728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39%가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30 직장인들에게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답변이 79%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2030 직장인 2명 중 1명은 첫 직장 생활 당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인데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 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고도 매해 소득재산 자격을 판단받아 지원 조언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게 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수급 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청년 구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종 선정되면 다달이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 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김진성 씨. 도시계획 부동산이란 전공을 살려 관련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잡았는데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만 4개가 넘습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학원비를 그동안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며 감당했지만 졸업하면 이마저도 할 수 없어 걱정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도 최저시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말 생활비 마련만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여기서 더 취업을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한다는 것은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도입한 청년구직지원금. 체크카드를 발급해 구직 활동에 사용하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달 말부터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부담 없이 좀 제가 자유롭게 이렇게 편하게 구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열린 청년구직지원금 오디션에서는 5,300여 명의 신청자 중 서류 심사를 통과한 4,000명 가까운 지원자가 참가했습니다. 당초에는 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었었는데 1,500명 정도가 예상될 걸 판단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한 8월 중으로 추가로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금전 지원 외에도 전문 상담사를 통한 서비스와 취업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지원에 힘쓸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한국재활승마협회가 장애 학생들을 위한 재활승마 캠프를 포항에서 개최했는데요. 그 현장에 이명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말과 함께 교감하며 신체를 단련하고 마음의 휴식을 도모하는 장애인 재활승마교육 희망 복지 캠프가 열렸습니다. 처음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포항 명도학교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럼 그렇게 해서 말을 좀 더 활발하게 보내보고 천천히 보내보자. 전문 자격증이 있는 재활승마 지도사들은 참가자들에게 맞는 말을 구별해 승마를 지도합니다. 재활승마는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승마를 통해서 신체적인 운동 감각과 균형 감각에 도움을 주는 전신 운동으로서요. 말과의 교감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각각의 장애 유형에 따라서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재활 승마 지도사, 말 리더, 사이드 워커, 숙련된 말과 함께 안전한 재활 승마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덩치가 크니까 좀 무서웠는데 타보니까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냥 나중에 그냥 조기 없이 말이랑 같이 뛰고 싶어요. 한편 말과 함께하는 희망복지 캠프는 오는 8월 경북 지역의 장애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함께하는 재활 승마 체험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열차가 다니지 않아 오랜 기간 방치돼 있던 터널이 이 와인의 향기와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요즘 같은 더위에도 터널 내부는 이 선선한 기온을 유지해 이색 피서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시원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터널 안으로 들어서자 와인의 내음이 코 안으로 가득 찹니다. 수만 개의 전구가 터널을 환하게 밝히고 바닥에서는 물고기들이 헤엄칩니다. 관광객들은 벽면에서 쏟아지는 꽃과 별빛을 바라보며 와인 향기에 듬뿍 취합니다. 동굴 안에서 와인 동굴이라는 이름 그대로 와인을 마신다는 것이 좀 색다른 색인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다른 데서 먹는 와인보다. 300m 길이의 터널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 수십 차례 화물을 실은 열차가 오갔습니다. 폐선된 이후 방치돼 있던 터널이 와인과 만나면서 새로운 명소로 태어났습니다. 경전철이 폐선돼가지고 땅이 묻혀 있는 것을 재탄생을 시키는 컨셉을 가졌습니다. 100m의 미디어 파사드가 있고 공중에 인터랙티브가 있고, 그러니까 가족과 연인과 학생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게. 터널 안은 사계절 내내 와인 숙성의 최적의 온도인 섭씨 16도 안팎을 유지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주로 좋아하는 디스플레이 벽에다가 해놓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명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관심 있어하고 1년 내내 사계절 내내 좋은 볼거리 장소가 되지 않을까. 광양 특산물인 매실을 이용한 특색 있는 와인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다음은 모두의 비타민 시간입니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유기농 농부로 활동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손수 친환경 퇴비를 만들고 이 수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용인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옹기종기 토마토 밭에 모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 직접 심은 작물들을 보러 나온 겁니다. 여기 또 나오고 있어. 여기 된지 날 건가 봐. 맞아, 여기도 났어. 한쪽엔 화학약품을 뺀 유기농 퇴비를 만들고 익숙한 듯 물을 줍니다. 전문 농사꾼 못지않은 실력으로 분갈이도 척척 해냅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를 이제 토대로 하고 제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요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경기도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일명 스쿨에코팜입니다. 학교 사정에 맞게 발전시켜 가족 텃밭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거를 이렇게 상추도 먹고 또 아욱국도 끓여 먹었는데요. 아이가 편식도 많이 없어지고 이런 식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고. 지난 2015년부터 생긴 스쿨에코팜은 현재 경기 지역 13곳의 초등학교에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는 유기농 지도사를 학교별로 배치해 효율적으로 관리되게끔 돕습니다. 올해는 그 수를 더 늘립니다. 작년에 세개소도에서 한 13개소를 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아가지고 금년도에는 15개소를 늘려가지고 28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멀리 나가지 않고도 자연 생태를 배울 수 있는 스쿨에코팜. 시골 풍경이 낯선 요즘 아이들에게 보고 느끼는 상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8일 2017 충청남도 장애인 볼링 동호인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해 TP 비포 남자 개인전에서 조명원 선수가 누적 점수 637점으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충남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충남장애인 볼링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개인전과 4인조 단체전이 치러졌고 충남도민체전 랭킹 1위에서 4위 선수들이 전원 출전하는 등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의 종명원 선수는 개인전 결승전에서 충남도 랭킹 1위인 청양군의 김주호 선수를 2게임까지 20점 앞서 이변을 노렸지만 기복 없는 플레이와 무서운 뒷심을 보인 김주호 선수에게 역전을 허용한 점에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복지관 최진영 생활체육교사는 우리 선수들의 평소 꾸준함으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이용인들이 보다 다양한 대회를 경험하고 참가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복지관은 이용인과 함께 운동하기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고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 041-545-7727로 문의하면 됩니다. 용호 종합사회복지관은 삼복을 맞이해 지역의 저소득 결식 독거 노인 총 1,000여 명을 초청해 보양식을 대접하는 사랑의 삼계탕 데이를 통해 영양 만점 보양식 삼계탕을 대접할 계획입니다. 한 해 중 가장 더운 날인 삼복을 맞이해 지역 내 노인 1,000여 명을 모시고 7월 12일 초복, 7월 22일 중복, 8월 11일 말복 총 3회에 걸쳐 영양 만점 보양식인 삼계탕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호 종합사회복지관 051-628-6737에서 9로 문의하면 됩니다.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인문학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할 전문 강사와 함께 한국화 화폭 속에 담겨진 선비들의 정신과 조선 역사의 흐름을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한국화로 보는 역사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교육은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교육을 통해 한국화폭에 담겨진 역사 이야기를 부담 없이 배우고 이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배우며 인문학 발걸음에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노인은 역사 이야기라고 해서 어려울 것 같아 신청하기를 망설였는데 한국화 그림을 통해 배우니 이해하기 쉽고 다음 수업이 기다려진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070-5068-072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각장애인 검진 대상자들에게 수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단은 건강검진 안내와 문진표 작성법 등 검진 시 필요한 수어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검진 취약계층의 수검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이 이달 18일 모스크바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2017 한 러시아 문화규르 친선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은 오는 9월 장애인 합창단 최초로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부산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올해 하반기부터 학대 피해 어린이를 가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문 위탁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맡아 일정 기간 가정에서 양육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부산시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119 구급대원과 전문의 간 한 라인을 연결해 심내혈관 질환자를 긴급 이송하는 다이렉트 콜 시스템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심내혈관 질환 조영 수리 없는 사천에서 실시됩니다. 경남은 6개월간의 시범 사업 이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경남도청에서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시상과 축하 공연 등이 열렸습니다. 경남도는 앞으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중심으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얼마 전 복지TV 뉴스에서 삼순 데플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결단식 현장을 취재했었는데요. 전 세계 청각장애인들의 스포츠 대축제인 데플림픽. 오늘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터키 삼순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85년 미국 LA 대회에 처음 출전한 뒤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둬오다가 2009년 타이페이에서 열린 대회와 2013년 소피아에서 열린 대회에서 종합 3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게 되는 대회에서도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는 79명의 선수를 포함해 141명의 선수단의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79명의 선수들 중 특히 주목해야 할 선수가 있는데요. 배드민턴의 정선아 선수입니다. 2001년 로마 대회에 처음 참가해서 단체전과 복식에서 금메달을, 혼합 복식과 단식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국제대회에 화려하게 데뷔했었는데요. 그 뒤로 데플림픽에서만 금메달 7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따냈습니다.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정선아 선수. 2013년 대회에서는 단체전이 없어 개인의 목표에 부담이 컸습니다. 결국 복식 8강에서 떨어지고 혼합복식도 4강에서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단식에서는 메달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열심히 해서 다행히 동메달을 획득했었습니다. 몸 다치지 않게 관리 잘하고 정신력을 다져서 터키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하겠습니다. (17년간) 국가대표 활동을 마무리하는 정선아 선수를 포함한 141명의 우리나라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전해드린 소식처럼 이달 18일부터 터키 삼순에서 데플림픽이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총 종합순위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번 데플림픽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TV도 대회 기간 동안 각 종목별 소식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